모두가 KBT의 승리를 외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때 우리는 차가운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3%. 이것이 바로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이 차지한 점유율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레드오션이라고 믿으며 포화 상태를 걱정했던 그곳은 사실 97%라는 거대한 미개 척지가 남아있는 기회의 땅이었으며 우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국인의 투명한 피부, 즉 글래스 스킨에 열광하는 사이 기업들은 이미 전선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터는 얼굴이 아닌 머리카락과 두피로 옮겨갔으며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욕실 풍경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대한 표준의 재편입니다. 프랑스와 미국의 거대 뷰티 공룡들이 방심한 틈을 타 한국은 가장 한국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안방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샴푸를 하나 더 파는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경제 지표입니다. 15조 원이라는 막대한 수출액 뒤에 숨겨진 구조적 변화를 읽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가올 미래의 불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화려한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치열한 경제 전쟁의 실제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은 수출액 15조 원을 돌파하며 프랑스와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출국이라는 경이로운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과거 아시아의 맹주로 불리던 시절을 넘어 이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뷰티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빅3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팔아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삼던 가성비 전략에서 벗어나 품질과 브랜드 파워로 승부하는 체질 개선에 성공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콧대 높이로 유명한 일본 시장에서 전통의 가모 프랑스를 제치고 수입 화장품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보수적인 일본 소비자들이 수십 년간 신뢰해오던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대신 한국 제품을 선택했다는 것은 KBT가 이제 하나의 문화적 현상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대명사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 유럽입니다. 일본으로 수출 지형을 다변화한 전략이 정확히 적중한 결과입니다. 이제 한국은 글로벌 트렌드를 뒤쫓아가던 추격자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트렌드 세터로서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럭셔리와 헤리티지를 내세우고 미국이 과학과 실용성을 강조한다면 한국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빠른 속도로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바이어들은 파리나 뉴욕이 아닌 서울을 바라보며 다음 유행이 무엇일지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뷰티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바로 스키니피케이션이며 이는 두피도 얼굴 피부처럼 섬세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을 뜻합니다. 과거 서구권 소비자들에게 샴푸는 그저 머리카락을 씻어내는 세정제에 불과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고 관리의 영역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얼굴에 바르기도 아까운 히알루론산이나 펩타이드 같은 고효능 성분을 샴푸와 두피 앰플에 과감하게 투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여성들이 매일 저녁 수행하는 6단계 이상의 복잡하고 꼼꼼한 스킨케어 루틴이 이제는 헤어케어 시장으로 그대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를 감는 행위를 넘어 두피 각질을 제거하고 영양을 공급하며 모발의 결을 살리는 한국식 정성 시스템은 외국인들에게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프리미엄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기꺼이 한국 제품을 선택하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K-뷰티는 전 세계인들에게 두피도 늙는다는 새로운 공포와 자각을 심어주며 거대한 신규 시장을 창출해냈습니다. 얼굴 피부만 관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두피 탄력과 모발의 윤기까지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 샴푸 하나로 끝나던 소비 패턴이 앰플, 트리트먼트, 토닉 등으로 무한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품의 판매가 아니라 한국인의 깐깐한 관리 습관을 전 세계에 수출하여 새로운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입니다. 거대 글로벌 브랜드들이 단순히 머리숱을 많아 보이게 하거나 고정력을 높이는 거시적인 기능에만 집중할 땐 한국 기업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현미경 수준의 아주 작은 불편함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느끼면서도 미처 말하지 못했던 사소한 불만, 예를 들어 지저분하게 날리는 잔머리나 휑하게 비어 보이는 헤어라인 같은 디테일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포착해냈습니다. 서양인들의 시각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러한 접근은 틈새 시장을 넘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빗질 한 번으로 잔머리를 정돈해두는 헤어 마스카라나 축 처진 뿌리 볼륨만을 정교하게 살려주는 특수 제품들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며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첨단 기술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관찰하는 한국인 특유의 섬세함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K-뷰티가 세계 시장에 내놓은 것은 단순한 화학 제품이 아니라 청담동 헤어 살롱의 전문가들이 가진 섬세한 손길과 노하우를 집에서 구현할 수 있게 만든 기술력입니다. 누구나 전문가처럼 자신의 외모를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K-뷰티는 디테일이 곧 명품이라는 새로운 공식을 전 세계 뷰티 시장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세포라나 월마트 같은 거대 오프라인 매장의 입점을 위해 수년 동안 바이어를 설득하며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 게임의 법칙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중소 브랜드들은 복잡한 중간 유통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아마존이나 틱톡샵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미국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직거래 방식을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유통혁명은 자본력이 부족한 기업들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며 오직 제품력 하나로 승부할 수 있는 거대한 판을 깔아주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헤어케어 브랜드인 닥터포헤어는 아마존 진출 불과 3분기 만에 매출이 20배 이상 폭증하는 기염을 토하며 온라인 플랫폼이 가진 파괴력을 여실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글로벌 쇼핑 시즌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단기간에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이들의 방식은 전통적인 수출 공식을 따르던 기성 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공의 열쇠는 브랜드의 역사나 규모가 아니라 얼마나 기민하게 온라인 시장의 흐름에 올라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가진 진짜 무서운 무기는 단순한 판매량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방대한 고객 리뷰와 검색 데이터를 흡수하고 활용하는 속도에 있습니다. 거대한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회의를 거듭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고객의 불만을 즉각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된 제품을 내놓는 초고속 피드백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속도전은 경쟁자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한국만의 독보적인 초격차 경쟁력이 되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K-팝 아이돌과 드라마 속 배우들의 비현실적으로 완벽한 외모는 단순한 시각적 충격을 넘어 새로운 미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투명하고 잡티 없는 피부를 뜻하는 글래스 스킨에 열광하던 세계인들의 시선이 이제는 그 얼굴을 감싸고 있는 찰랑거리는 머릿결, 즉 글래스 헤어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무대 조명 아래서 보석처럼 빛나는 아이돌의 머릿결은 단순한 유전자의 결과가 아니라 철저한 관리와 기술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뷰티 트렌드가 항상 얼굴에서 시작해 헤어를 거쳐 바디로 확장된다는 고전적인 법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해외 팬들은 한국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샴푸와 트리트먼트 정보를 공유하고 그들의 스타일링을 따라하는 것을 일종의 놀이이자 문화 향유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곧 자신이 동경하는 스타와 닮아가는 기취하고 믿는 강력한 팬덤 경제가 뷰티 산업과 결합한 결과입니다. 결국 K-뷰티의 성장은 단순히 품질 좋은 제품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매료시킨 K-컬처라는 거대한 문화적 후광 효과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것은 샴푸 한 병이 아니라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한국의 이미지 그 자체이며 이러한 문화적 매력도는 가격 경쟁력을 뛰어넘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한국의 문화가 퍼지는 곳이라면 어디든 뷰티 제품이 함께 팔려나가는 이 강력한 선순환 구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가 보여주는 놀라운 성과의 이면에는 브랜드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해주는 세계 최고 수준의 ODM 제조 생태계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코스맥스나 한국 콜마와 같은 굴지의 제조사들이 포진해 있어 아무리 기발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라도 단 몇 개월 만에 완벽한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제품 하나를 개발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대 글로벌 기업들의 느린 의사결정 구조와 대비되며 트렌드 변화에 민감한 뷰티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합니다. 특히 아마존 탑 랭킹을 휩쓸고 있는 한국 제품들의 공통점은 기존의 어떤 독창적인 제형과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한 혁신적인 용기 디자인에 있습니다. 앰플이 뿜어져 나오는 특수 브러쉬나 물에 닿으면 크림으로 변하는 반전 제형 같은 기술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한국 제조업에 탄탄한 인프라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단순히 화장품을 섞어서 만드는 수준을 넘어 과학적인 설계와 정밀한 공학 기술이 결합된 K-뷰티는 이제 하이테크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획력과 기술력이 완벽하게 결합된 한국의 R&D 생태계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진입 장벽을 구축했습니다. 해외 명품 브랜드들조차 한국 공장의 제조를 의뢰할 정도로 우리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표준이 되었으며 이것이야말로 K-뷰티가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고 롱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제조업 강국 코리아의 저력은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화장품 연구실에서도 빛을 발하며 세계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바르는 화장품의 시대를 넘어 이제 K-뷰티는 첨단 기술이 접목된 뷰티 디바이스 시장으로 그 영역을 급격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샴푸나 앰플 같은 액체 형태의 소모품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피부 깊숙이 전달해주는 전용 기기들을 결합하여 객단가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미세한 진동으로 두피를 마사지하거나 스팀을 분사해 모바일 큐티클을 열어주는 이러한 하이테크 기기들은 화장품을 단순 소비재에서 가전제품의 영역으로 격상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뷰티 디바이스의 결합은 한번 고객을 유치하면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락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고가의 디바이스를 구매한 소비자는 기기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용 앰플이나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재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회성 판매에 그치던 기존 화장품 시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프린터를 팔고 잉크를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것과 같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경제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소비자들 또한 비싼 돈을 주고 피부과나 헤어 살롱에 가는 대신 집에서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홈 뷰티 시스템에 기꺼이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뛰어난 IT 기술력과 섬세한 제조 역량을 결합하여 전문가의 손길을 기계로 완벽하게 구현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기술과 뷰티가 결합된 이 새로운 시장은 앞으로 K-뷰티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고부가 가치 첨단 산업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K-뷰티가 진정한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기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국에서 잘 팔리는 물건을 그대로 가져가서 파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물의 성분부터 기후, 인종에 따른 모발의 특성까지 모든 환경이 한국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리한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차이를 장애물이 아닌 기회로 인식하고 한국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활용해 현지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 즉 글로컬라이제이션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회질 성분이 많은 유럽의 물 때문에 거칠어진 머릿결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식초 린스나 중동 여성들이 하루 종일 히잡을 착용하며 겪는 두피의 열감을 식혀주는 쿨링 샴푸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또한 흑인이나 라틴계 소비자들이 가진 악성 곱슬머리를 차분하게 정돈해주는 고영양 제품들은 그들에게 있어 단순한 미용용품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K-뷰티가 한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솔루션임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현지화에 성공한다는 것은 K-뷰티가 일시적인 호기심이나 유행에 머무르지 않고 현지인들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어 대체 불가능한 생활제로 자리 잡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이 아니라 각 나라의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컨설턴트로서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기술로 가장 현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K-뷰티가 가진 합당성의 핵심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미국 시장 점유율 3%라는 수치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아직 97%의 거대한 성장판이 열려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의 K-뷰티 열풍이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을 기점으로 K-뷰티가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니치 마켓을 넘어 전 세계 대중들이 소비하는 매스 마켓의 중심으로 진입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뷰티 산업은 스킨과 헤어를 넘어먹는 화장품인 이너 뷰티와 정신적 건강을 아우르는 웰니스 영역으로까지 그 전선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안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방식, 머지않은 미래에 K-뷰티는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 못지않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즉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 자체가 전 세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뷰티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 그리고 우리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K-뷰티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